네, 자코리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롯데가 채용 공고를 열었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우왕좌왕, 또 약간 심적으로도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 어찌됐건 이번 롯데의 채용 공고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자기소개서의 항목들을 하나씩 작성해 보시면서 이번 상반기 공채를 본격적으로 좀 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롯데는 크게 이제 5가지 항목을 좀 묶고 있고요. 계열사마다 보니까 조금씩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지원 동기랑 마지막 5번 있죠. 포부에 관련된 내용. 이 2가지를 먼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질문 주시면 그거에 대해 답변 드리는 구조로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자기소개서의 항목인 동기와 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오늘은 지원 동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라고 가이드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를 드리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서를 컨설팅 해드리는 방식으로 하나씩 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방송을 보시고 아 저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고 빨리 여러분들 것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화면을 보면서 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자기소개서의 항목 중에 5가지 항목 중에 첫 번째가 지원 동기고요. 두 번째가 바로 입사 후 포부입니다. 그럼 지원 동기는 우리가 2가지 방향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쓰시던가 아니면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쓰시던가 아니면 2가지를 믹스한 걸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5번의 입사 후 포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쓸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직무에 관련된 내용을 쓸 수 있을 거니까 저는 애매하게 동기랑 포부 둘 다에다가 50대 50으로 넣어서 이건 쓴 것도 아니고 안 쓴 것도 아니고 내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한쪽에다 약간 좀 올인하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좀 그런 식으로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보여드릴 건 지원 동기고요. 사례들을 좀 여러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 사례를 쓰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이 구조로 쓰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좀 해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동기의 접근 방식은요, 바로 직무 지원 동기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무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요. 자, 이번에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제일 먼저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소제목을 작성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들이 소제목을 작성하신다 라고 하는 부분은요, 글자 수에 조금 연동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800자에서 1000자 넘어가면 소제목을 작성해도 되는데 500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근데 거기에 소제목까지 또 넣어준다? 물론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소제목을 꼭 넣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소제목을 넣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냐? 이 지원자처럼 사람들에게 가치를 만들어 주고 싶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라고 2가지식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리할게요. 제가 이분의 자기소개서를 좀 봤을 때에 소제목에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이 사람들에게 가치를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는 부분이 약간 좀 중복되잖아요. 500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쓸 건 뭐냐면 글자를 좀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사람들에게 가치를 만들어주고 싶다, 좀 중복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제목을 쓰시든지 아니면은 2가지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지원자는 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교통계획을 공부하면서 비슷한 점이 있음에도 다루지 않는 물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학문을 체득하고 싶어서 물류학 복수 전공을 시작했다. 이분이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라고 하는 건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끌고 들어왔어요? 바로 직무에 연관된 내용을 끌고 들어왔죠. 전 이게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가치라고 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을 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가치가
내가 읽었을 때 어떠한 프로핏을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직무에 관련된 걸 좀 가자. 그래서 이분은 물류를 얘기하네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학과 프로그램으로 나는 군포, 복합물류, 터미널 갔다 왔다. 그곳에서 뭐 했는데 체계적이고 철저한 업무를 통해 수많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알게 됐다? 물류의 매력을 알게 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은 새로운 가치라고 하는 추상적 가치, 키워드를 던짐으로써 뭘 끌고 들어온다? 직무에 관련된 내용을 끌고 들어온다. 왜? 나는 물류 전공자가 아니거든. 그런데 나는 물류를 해보고 싶어서 새로운 가치가 나의 어떤 가치관 아니면 나의 어떤 뭐 신념이기 때문에 물류 전공자가 아니지만 나는 물류를 전공했다라고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를 계기로 새로운 전공에 대한 어려움도 다소 사라지고 깊이 있는 학습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전공에 대한 도전과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롯데 로지스틱스의 가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겉으로는 새로운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나라는 사람은 이쪽에 관심이 있고 이런 쪽에 학습을 했단다. 라고 직무에 연관된 내용을 계속적으로 던져주고 있는 그런 툴입니다. 또한 철도와 버스 등 운송수단에 대한 큰 관심으로 운송을 통한 장소적 격차 해소의 유용함을 직접적으로 느껴왔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전공을 버리지 않고 또 그대로 연관되는 내용을 갖고 온 거죠. 그래서 내가 느낀 가치를 전국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고객에게 제공해주고 싶기에 롯데 로지스틱스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때요? 롯데 로지스틱스를 왜 지원했는지 회사에 대한 내용은 나왔어요?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근데 이분은 어떤 관점으로 갑니까?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물류를 배웠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원래 나의 전공인 교통 관련된 부분과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난 지원했다라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뭐가 있냐면 그냥 내 전공이 이거니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새로운 가치라고 약간의 포장 작업이 들어갔죠. 이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하나의 스킬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제가 이거에 지원한 이유는 저의 전공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 롯데 쓸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덧입힐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새로운 가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 좀 언급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과 좀 함께 보고 싶은 거는 산업에 대한 관심입니다. 보통 지원 동기를 쓸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직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너무 뻔한 거예요. 이 기업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뭐 하는 일도 뻔해요.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냐면 뭐 산업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진짜 뭐 우열을 가리기 좀 힘들어요. 아주 미세한 기술력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약간 좀 언급하기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라든지 나와의 어떤 접점으로 인해서 산업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한다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목이 나왔습니다. 롯데 주류의 위스키 부분 영업 담당자로서 상권 내의 매출 향상을 위해 뛰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제목을 쓰던가 아니면 두 갈씩 문장으로 쓰던가. 근데 이분은 두 갈씩 문장의 주제를 그냥 소제목화 했네요. 제가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소제목을 꼭 어떻게 쓰라고 정해진 건 아닌데 소제목은 가급적이면 문장으로 쭉 쓰기보다는 구로 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 향상을 위해 뛰는 뭐 영업 담당자, 매출 향상을 위해 뭐 발벗고 뛰는 영업 담당자 등 문장이 아니라 구의 형태로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떠한 내용을 얘기할 건지를 두 갈식으로 끌어줘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자, 땡땡 매장에서 1년간 근무하며 위스키와 스포츠를 접목시킨 로얄 살루트 컵. 이거 되게 비싼 양주인데. 로얄 살루트 컵을 알게 됐고 위스키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떤 기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직무로 가는 게 아니라 술이라고 하는 주류라고 하는 부분에 산업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특히 위스키에 담긴 품격, 역사와 전통이 매우 인상 깊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위스키는 단순한 술이 아니야. 사회와 트렌드에 맞춰 끊임없이 발전하는 세상의 문화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이게 뭐예요? 역시 기술적으로 덧입히는 거예요. 위스키가 술이 아니야. 품격, 역사, 더 나아가 문화라고 합니다.
그 후에 위스키의 몰트 종류, 블렌딩, 그 다음에 보드카의 제조 공정을 조사하면서 과학적인 눈으로 주류를 바라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접점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접점을 가장 많이 쓰는 게 B2C의 소비재를 쓸 때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해당 기업의 상품이나 이렇게 좀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그건 좀 약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카테고리로 가시고 이 지원자처럼 주류라고 하는 산업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류하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덧입혀주자고요. 앞서 우리가 봤던 새로운 가치처럼 이분은 품격, 역사, 트렌드라고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뭘 노력했냐? 이때부터 고급 주류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졌다.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술에 담긴 품격을 전달하겠다는 포부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류 중에서도 고급 주류 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저는 단순히 관심을 가졌고 노력을 했다라고 한 다음에 이런 목표를 가졌다, 포부를 가졌다는 내용보다는 그럼 어떤 지식을 갖추게 노력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개략적으로 좀 써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뭐 3번이나 4번 같은데 뭐 쓰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산업적으로 접근을 잘했는데 이 부분을 너무 뻔한 내용, 그 다음에 뭐 글자를 약간 좀 버린다는 그런 느낌이니까 여기에 그래서 주류 산업에 대해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적인 부분들을 나열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술을 판매하는 많은 업체와 달리 고객의 마음을 담은 술이라는 경영 방침을 기반으로 술의 가치를 판매하는 롯데 주류라면 제가 갖춰온 주류에 대한 비전이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산업적으로 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급 주류 하는 곳들이 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아까 뭐 로얄 살트도 얘기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데 주류를 얘기하는 이유가 뒷부분에 나와 있죠. 저는 그렇다면 이 뒷부분에 이 정도의 롯데 주류의 경영 방침에 고객의 마음을 담은 술, 그러면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롯데 주류의 비전이라든지 가치관을 바탕으로 역으로 제 생각엔 끼워 맞춘 것 같아요. 고급 주류라고 하는 것이 아까 역사, 뭐 전통, 문화 이런 것처럼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고급 주류에 대해서 우연하게 접했고 그거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어디랑 이어지냐? 니네 회사, 당신네 회사에 있는 이런 가치랑 연결되니까 당신네 회사를 지원했다. 비록 직무에 관련된 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관심을 기울였고 그 이후에 이런 얘기들은 내가 뒷부분에 얘기해 줄게 라고 끌어낸 건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목표를 가졌다, 포부를 가졌다 라고 하는 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한 타이틀만 좀 제시를 해주자. 그 다음에 기업과 연결시켜주는 이런 경영 방침과 연결시켜주는 부분은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지원 동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원 동기는 회사에 대한 내용 절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절반, 50대 50의 비중으로 나오는 그런 자기소개서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디지털 기술 발전에 힘입어 빅데이터 분석은 단순히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 이상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기업에 있을 가장 큰 화두죠. 빅데이터 분석. 그거를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자, 국내 1위인 매장수에서 나오는 고객 데이터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의 데이터를 통해 롯데그룹이 참 많은 고객 데이터가 있다는 소리죠. 그런 것들을 통해 롯데리아는 아시아 넘버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당신의 기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네요. 제가 롯데리아에 지원한 이유는 고객의 행복한 경험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행복한 경험을 지향한다. 약간 추상적이긴 하네요. 데이터를 다루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었던 경험을 통해 고객을 중요시하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객의 행복한 경험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까지가 바로 회사 지원 동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장, 이 글을 쓸 때는 항상 두 가지식으로 써주시는 게 취업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러면 내가 롯데리아에 지원한 이유는 행복한 경험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행복한 경험을 무엇인지 너무나 좀 추상적이니까 그 의미를 조금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행복한 경험을 달성해주고 만족시켜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빅데이터인데
롯데리아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빅데이터, 아니면 기업을 지원한 이유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행복한 경험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등 약간은 조금 어떤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1차적으로는 두 갈식으로 써주시고 너무 추상적인 단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의미를 조금 좁혀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 기업이 어떤 모습으로 그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본인도 데이터를 다뤄서 어떤 성과를 창출한 경험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데이터를 다루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었던 경험을 통해 고객을 중요시하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나는 땡땡은행에서 통계조사 분석 업무를 행하면서 4천여 개의 기업 데이터를 모아서 산업 연관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자들한테 국내 경제 동향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나 또한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도움 줬었다. 또한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시간으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해서 성공적인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가면요. 데이터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롯데리아는 고객한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했고, 나 또한 데이터 역량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에 아시아를 넘어 성장하는 롯데리아를 이끌어 나가는 인재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좀 뻔한 말보다는 아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본인의 키워드를 뽑으셨잖아요. 그럼 역시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언급해 주셔서 제일 두 갈식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라는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대신에 근기는 뭐예요? 롯데리아에 있어서의 모습, 그 다음에 내가 했던 모습, 그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나와 롯데리아가 만나서 새로운 경험을 고객들한테 제공해서 아시아를 넘어서 성장하는 롯데리아 만들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쓰는 기업 50%, 그 다음에 직무 50%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에 집중해서 회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내가 회사를 왜 선택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세계를 무대로 도전하는 회사 바로 나오죠. 소제목을 통해서 바로 내가 왜 이 회사를 지원했는지 나란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회사를 지원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SPC그룹이네요. SPC그룹이 세계적인 회사가 되는 이유는 프랜차이즈 업계 독보적 1위 회사임에도 목표를 멀리 두고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SPC그룹은 이미 글로벌 회사고 엄청난 식품 회사인데 그러면 약간 좀 안주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이다. 근데 소제목에 뭐라고 썼어요? 세계를 무대로 도전한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로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도전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SPC가 어떠한 도전을 하는지 그 내용이 나오겠죠. 국내 경기 침체 속에서 꾸준히 국내외적으로 외형 성장을 이어나갔다. 매년 8%가 넘는 매출 성장, 또 이때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에는 매출 3.5조 원대로 성장을 했고 이를 토대로 현재는 해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해외에도 260여 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뭐예요? 계속적으로 도전한다는 내용의 근거를 뽑아내는 겁니다. 또한 끊임없는 사업 다변화를 통해 외식 사업에도 진출하면서 글로벌 푸드 컴퍼니로 성장하고 있고 진짜 난리였었죠. 2016년 7월에 쉑버거 1호점을 강남에 오픈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2025년까지 25개의 매장을 오픈할 이때 당시는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역시 또 사업 다변화라고 하는 건 좋았는데 역시 글로벌적인 그런 부분도 좀 언급해 주시는 것 같아요. 또한 미국과 중국에서 파리바게뜨 가맹 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그래서 글로벌 푸드 컴퍼니라는 목표를 향해 세계 무대로 함께 도전하는 SPC에서 함께하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기업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아주 통찰력 있는 분석 내용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영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지원하시는가 봐요. 내가 지원한 쪽에 있어서 회사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분석한 내용을 어떠한 주제를 통해서 묶어놓는 이런 전략도 저는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 회사 지원 동기 과연 쓰실 것 같은데 쓰실 때는 회사의 단순한 나열된 정보를 하시는 것보단 그냥 여러분들이 조사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내가 어떤 키워드로 묶어낼 수 있겠구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도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매출의 어떤 실적
아니면 뭐 매장을 늘리는 거 이런 것들을 도전이라고 하는 가치로 엮었잖아요. 이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원 동기에서 승부를 볼 게 아니라 그냥 지원 동기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분은 이 회사 지원 동기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쓰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항목이죠. 입사업 포부에다가 회사에 관련된 내용을 쓰셔야 되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전략이라 한다면 1번에다가 회사에 대한 내용 써주시고 나머지 5번에다가 여러분들의 단기, 뭐 중기, 장기 이런 목표를 직무적으로 써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실 분들은 이 마지막 회사 지원 전략으로서 해주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보여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직무 위주로 좀 접근하셨던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 좀 너무 뻔하다, 기업에 할 얘기가 없다라는 분은 산업으로 접근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회사 지원 동기가 나왔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반반이었죠. 회사 반, 직무 반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툴이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깊이 있는 통찰, 야, 이 정도까지 조사했단 말이야? 무슨 애널리스트가 조사한 것 같네? 라는 내용을 담아내셔도 좋은데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지원 동기 부분은요, 제일 먼저 쓰지 마세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의 경험이 정리되어 있을 테니까 그걸 먼저 작성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셨을 때 기업 분석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셨던 거 한번 담아낸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지원 동기는 좀 시간을 두고 분석도 해보시면서 작성을 하시되, 예, 만약에 아직은 롯데밖에 뜨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쓸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또 다른 기업들도 막 뜨곤 하면 그런 것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기본적인 툴들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지원 동기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동기 쓰는 거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뭐 이 네 가지밖에 없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많이 작성해 주시고요. 다양한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 대신에 좀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요. 하나의 메시지만 명확하게 좀 전달해 주시는 방법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